가시집 온 며느리는 동네 개구쟁이가 담벼락에 그려놓은 남자 거시기를 보고 너무 놀랐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지웠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어느새 어제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며느리는 또 지워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크게 그려져 있었다. 며느리가 또 지워버리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나오면서 하는 말, 아가야, 내버려 둬라. 그건 원래 건드리면 더 커지는 법이란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발키미가 길을 가다 조그만 동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방에 있는 발키미에게 물었다. 불러줄까? 괜찮아요. 발키미는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주머니가 또 물었다. 발키미는 또 마다했다. 한참 지나 아주머니가 또 물었다. 불러줄까? 괜찮아요. 전돈도 없고 아줌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새벽이 되어 걱정이 된 아주머니가 또 물었다. 이봐, 총각은 춥지도 않아? 그러나 발키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는 이미 발키미가 냉방에서 꽁꽁 얼어 죽었기 때문에 음기가 무척 센 돈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떠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자신을 만족시켜 주면 결혼과 더불어 재산의 반을 넘겨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한 것이다. 그러자 터미네이터, 로보캅, 배트맨 등 수많은 남자들이 응모했고 어느 날 한자리에 다 모였다. 그들은 30분에서 2시간 동안 해줄 수 있다면서 제각각 자신의 정력을 떠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3시간을 장담했다. 마침내 과부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문제의 남자는 과부의 보디가드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다. 웬일인지 입술이 부르터 있던 그 과부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 무슨 남자가 세우는 데만 2시간 59분이 걸려?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광고를 냈다. 그리고 변강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다. 그는 연달아 100번 이상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선발되었던 것이다. 변강세는 정말 대단했다. 95번을 넘기자 과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와 결혼해서 살면 자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재산의 반을 넘겨주기도 싫었다. 과부는 자꾸 횟수를 깎기 시작했다. 그러자 화가 난 변강세가 말했다. 좋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밤이 너무 늦어버렸다. 걱정하던 선비는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후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선비님, 저희 집은 딸년과 저 단 둘이 사는 집이라 청을 못 들어드리겠습니다요. 방도 한 칸이고요. 선비는 할머니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통사정을 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자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 딸, 선비가 한 방에서 자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할머니. 자다 말고 밖에 나가는 길에 딸에게 일렀다. 얘야, 선비가 만약 너의 입술을 훔치면 앵두, 앵두하고 가슴을 더듬으면 사과, 사과하고 그보다 더 밑을 만지면 수박, 수박 그러려무나. 할머니가 한참 후 볼일을 다 보고 나와 방 앞에 왔는데 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다, 살아다, 살아다. 꽤나 잘생긴 노총각 발키미가 시골을 여행하게 되었다. 얼마쯤 가다가 몹시 갈증을 느낀 발키미는 한 농부의 집에 물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 20도 채 안 된 아가씨 혼자뿐이었다. 발키미가 집안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역시 다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아가씨는 아직 순진해서 남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형편이었다. 아니,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아직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니. 천연기념물 감이다. 이에 밝히미는 좋은 기회라 쾌재를 부르며 우선 물을 얻어 마신 다음 수작을 걸었다. 아가씨 얼굴빛이 이상한데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병은 없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래봬도 한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요. 예?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왔던 아프리카의 그 무서운 병 말인가요? 그래요. 어디 진맥이나 짚어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제서야 아가씨는 얼굴까지 붉히며 손을 내밀었다. 내미는 손을 잡고 진맥을 하는 척하던 밝히미가 지금 아가씨의 몸속에 고름이 가득 차 있어요. 하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아가씨의 얼굴은 금방 겁에 질렸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밝히미의 말에 완전히 맛이 간 아가씨는 어머, 어떡해. 빨리 저 좀 구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모두 해야 돼요. 네. 뭐든지 할게요. 제발. 밝히미는 아가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도록 했다. 아직 남녀의 그 일을 모르는 아가씨는 시키는 대로 했다. 자신의 아랫도리를 꿰뚫는 아픔도 치료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꾹 참았다. 드디어 오르가슴에 도달한 밝히미는 정액을 준비한 그릇에 쏟아내었다. 그리고 능청을 떨었다. 이렇게 많은 고름이 배에 있는데 어찌 무사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 나왔나요? 아직 남았을 겁니다. 그럼 마저 빼주세요. 좋아요. 밝히미는 실증이 날 때까지 음탕한 짓을 한 다음 그 집을 떠났다. 저녁 때가 되자 아가씨의 부모가 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가씨는 즉시 그릇에 담긴 고름을 보여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릇에 담긴 것을 자세히 보니 고름이 아니고 남자의 정액이 아닌가. 화가 난 아버지는 딸을 심하게 꾸짖고 그릇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그릇을 발견하고 얼른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오메 아까운 거. 맛있는 수프를 왜 버렸을까이? 경상도 어느 두매산골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일찍 먹은 가족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들은 별로 졸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억지로 재우는 바람에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남편은 그 생각이 날 때면 꼭 아이들을 먼저 재우기 때문에 아내는 미리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들이 잠들었겠지 하는 생각에 남편은 아내의 위에 올라갔다. 한참 끙끙대던 남편. 니 뿅가제? 아래에 있던 아내. 택도 없어해.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니 진짜 뿅가제? 아직 멀었어해. 남편은 더더욱 일을 열심히 했다. 니 인자는 진짜로 뿅가제? 조금만 더 해 주이소. 남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열심히 일을 했다. 어떠노? 뽕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어무이, 인자 고만 뿅 간다 하이소. 그러다 아버지 잡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잠자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말했다. 이놈의 시키야, 대가리 치아라. 니 때문에 화면 안 보인다 카이. 가족들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철 모르는 막내가 느닷없이 끼어들어 물었다. 아빠 건 뭐야? 그러자 아빠는 순간 한참을 생각하고 당황하며 말했다. 그랜저. 막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그럼 엄마 건 뭐야? 엄마가 대답했다. 그랜저 주차장. 마지막으로 막내가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건 뭐야? 공룡 주차장.
백설공주가 산에 놀러 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7 난쟁이를 만나 난쟁이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곤하실 텐데 우선 목욕부터 하시죠. 그동안 저희들은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백설공주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줄줄이 무등을 타고 한 명이 환풍구로 엿본 것을 나머지 6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드디어 맨 위에 첫째 난쟁이가 둘째 난쟁이에게 말했다. 앉았다. 그 말은 밑으로 계속 전달되었다. 벗었다. 그 말도 맨 아래에 있는 난쟁이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 다음 또 맨 위에 있던 난쟁이가 백설공주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섰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6 난쟁이가 하는 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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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신분석학 입문을 가르치는 마 교수는 그 사람 자체가 정신분석학적 연구 대상이 될 만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강의 내용도 특이하게 매춘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5가지의 일, 강아지들이 처녀 뒤를 따라다니는 이유 등등이었다. 그러니 시험 문제도 성에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기말고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문제가 출제되었다. 1. 성감대를 아는 대로 쓰시오. 0000006칸이었다. 학생들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답을 적었다. 시험 후에 어떤 친구는 13개, 또 어떤 친구는 20여 개 이상을 쓰느라고 6칸의 답안란이 부족했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하지만 만점짜리 답안은 따로 있었다. 그 만점짜리 답안이란 온, 몸, 이, 성, 감, 대. 사창가 어떤 집에서 앵무새를 한 마리 길렀다. 그런데 그 집이 망해서 앵무새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한 소년이 그 앵무새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집에 들어서자 앵무새가 말했다. 엉? 집이 바뀌었네. 조금 있다가 소년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를 보더니 앵무새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엉! 마담도 바뀌었네. 누나가 들어왔다. 그러자 앵무새가 또 말했다. 엉? 아가씨도 바뀌었잖아.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를 보고 앵무새는 이렇게 말했다. 응. 그래도 역시 단골은 그대로군. 너무나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성형외과에 가보았으나 견적도 나오지 않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여자는 이성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남자들은 자신에게 눈독은 커녕 10m 이내에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나머지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음에는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두둥실 공중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저승에서도 거부당했는지 그녀는 바나나를 가득 싣고 지나가던 트럭 위에 떨어져 죽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 정신을 반쯤 차린 그녀가 손을 꼼지락거려 보니 남자의 그것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녀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야, 이놈들아. 차례로 줄 서. 어떤 바보가 결혼을 했다. 그렇지만 부부 생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가든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와의 결합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바보를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하고 바보의 그것을 자신의 그곳에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절정의 순간에 바보가 아내에게 여보, 나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오줌 좀 누고 와야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아내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바보에게 말했다. 걱정 마시고 그냥 오줌을 누세요. 바보는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10달 후에 아내가 딸을 낳았다. 딸이 태어난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가 아내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태어났지?
이 말에 아내는 기가 막혔지만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왜 그날 밤에 당신이 오줌을 누지 않았어요? 바보가 겨우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잠시 후 바보가 한숨을 쉬더니 아내를 탓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줌을 넣어서 딸을 낳았다면, 똥을 넣었더라면 아들을 낳았을 텐데 왜 일찍이 말해주지 않은 거요?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3년 동안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들 부부는 감격스런 재회를 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어느 호텔을 예약한 뒤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호텔로 와서 잠을 잤다. 그때 어느 술 먹은 사내가 비틀비틀하며 그 호텔 방문을 발로 쾅 차고 지나갔다. 그러자 잠결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제기랄, 당신 남편인가 보군. 그러자 아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지금 일본 출장 중이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